오늘의 시장을 이긴 뉴스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소외된 2차 전지주들이 ESS로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 실제로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보면은 ESS 쪽의 실적이 그나마 좀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이 뉴스부터 좀 소화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그 독일의 테스볼트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서 2017년부터 원래는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은 뉴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SBB라고 부르는 즉 삼성 배터리 그 모듈들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그 SBB의 특징이 뭐냐면은 20피트 컨테이너 사이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적으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바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ESS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LFP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즉 나트륨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바나듐 배터리 같은 이런 덩치가 좀 큰 그런 배터리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최신형으로 나오는 혹은 신기술이 도입이 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ESS에는 더욱더 이제 그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봤을 때는 단순하게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특히 미주 지역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 ESS를 또 다시 이제 집어넣고 또 그 이외에도 유럽 같은 곳에 지금 현재 아리백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독일이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에도 이 ESS 배터리를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ESS 쪽에 관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히면서 이쪽 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는데 일단 이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선호 기업을 보기 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주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에 또 부진한 성적을 보이다가 오늘은 반등을 했거든요. 오늘 반등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우선 신재생 에너지 완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가고 그다음에 전력망 관련주들이 좀 더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차적으로 그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우선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뒤를 받쳐주는 게 누군가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받쳐줄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2차 전지 그중에서 ESS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따라갔다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가느냐 그리고 왜 ESS를 미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ESS 하나가 보통 가지고 있는 용량이 웬만한 전기차 한 5대에서 많게는 한 20대 이상의 그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는 지금까지 해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실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돌파구가 바로 이 ESS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다시금 ESS로 눈을 돌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신재생 업체들하고 같은 협력을 하고 심지어는 이 태양광 풍력 업체들이 아예 ESS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상승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ESS다라고 하는 모멘텀이 아무리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는 제한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 회복 같은 게 좀 주가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의 2차 전지 업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2차 전지 호재 뉴스를 지금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업황 자체를 봤었을 때 ESS라는 모멘텀만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올려줄 수 있을지에는 좀 의문이 남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미국에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그 정치적 이슈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현재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갔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가 실적이 갈수록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게 없다 그랬을 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만큼 대규모의 배터리의 수요처가 결국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결국 ESS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ESS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송전망 일단은 발전을 많이 해도 이것이 송전망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면 오히려 셧다운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막기 위한 그 ESS들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 결국은 기존의 송전망을 유지를 하면서도 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ESS가 그만큼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ESS 관련해서 다양한 시장의 모멘텀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업황 부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ESS 관련한 이야기들 좀 나왔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자체도 2차 전지주들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업황에 관해서 또 주가에 관해서 탄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게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작년부터 해서 삼성 SDI에서 파일럿 공장에서 테스트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결과가 올해 9월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현재 전고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간다. 반등이 들어오려는 자리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봤을 때 이 전고체가 결국 ESS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ESS가 전 세계 어느 환경에서든지 즉 극한의 환경 어디에서든지 그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고체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즉 전해액이 얼어서 작동을 할 수 없는 그 너무 추운 곳이나 아니면은 너무 과열이 돼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중동 같은 지역 이런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이 움직일 정확하게 그 전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전력량을 유지하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전고체가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DI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사로 나왔는데 SDI는 ESS뿐만이 아니라 이 전고체 관련해서도 역시 같이 가고 있는 종목이고 또 그 이외에도 이 전고체와 그다음 ESS 관련된 두 가지 섹터는 앞으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매수하기 상당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기존에 사가지고 가지고 계셨다가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분들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SS와 또 전고체 관련해서는 기술력적으로는 상이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 모멘텀적으로는 같은 시선에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또 삼성 SDI 쪽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삼성 SDI는 두 가지에 관한 시장 모멘텀들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 중국 쪽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컸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을 좀 압박해온다, 조여온다 이런 얘기도 좀 시장에 나옵니다. 이제 중국과 대비를 해봤을 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들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중국 업체, 중국 자동차들, 비아디라든가 이런 그 여러 샤오펑이죠. 샤오펑 같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디스카운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이런 비아디나 샤오펑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난 재고가 있고 그것을 팔지 못해서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량들을 해외로 엄청나게 덤핑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중국에서는 ESS를 만들려 그러면 거기에 따른 BMS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술력은 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분명히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기업들만의 기술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뉴스들을 한번 소화를 해봤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면 좋을지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문님, 저희가 지금까지 삼성 SDI 이야기 참 많이 나눴습니다. 삼성 SDI 쪽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 종목 아니고요. 다른 종목 가져왔고요. 네.
오늘의 선호 기업은 SK 이터닉스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주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그다음 ESS 분야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 차세대 에너지 관련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특히 중요한 것이 ESS가 이 연계형으로 사용하는 ESS는 지금 현재 북미 시장, 특히 미국에 많이 집중을 해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실제로 전력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과 풍력에서 에너지에서 과도하게 그 에너지가 발전할 경우에 그 에너지들을 흡수하는 그런 ESS로서 지금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이제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AI가 엄청나게 성장함에 따라서 넘쳐나는 그 전력 수요 증가를 이제는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ESS이기 때문에 앞으로 SK 이터닉스 충분히 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도 상승하려는 힘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SK 이터닉스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번 돌파가 일어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최선호 기업은 SK 이터닉스를 또 선적을 해주셨습니다. ESS 관련해서 또 시장의 모멘텀들 받아갈 수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상승세의 국면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자리는 아니신 거죠?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좀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봉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겁이 난다 그러면 5일선을 타고서 5일선을 터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 가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즉 시장의 추세 자체가 지금 강하게 밀어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믿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